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이 해인사와 통도사를 참배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에게 추사 김정희 친필을 촬영해 만든 반야심경을 선물했습니다. 학예사 영산유런 율주를 역임한 여산당 철우대율사 연결식이 조계종 계단회의장으로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 불교신도회가 1년 6개월 만에 정각선언에서 대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인원을 20명까지로 제한하긴 했지만 다시 시작된 대면법회로 신심을 다졌습니다.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배포했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교계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친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이 해인사와 통도사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를 예방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초고화질 디지털로 촬영해 책으로 만든 반야심경을 선물했습니다. 이 영상을 B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친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과 함께 지난 1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참배했습니다. 대적광전 참배 후 두 사람은 해인사 방장 벽상 원각 대종사를 친견하기 위해 태설당을 찾았습니다. 방장 스님에게 삼배를 올린 뒤 지난해 12월 해인사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49제를 봉해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초고화질 디지털로 촬영해 책으로 만든 반야심경을 방장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홍라이 전 관장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또 하나의 박물관 시대가 올 것이라며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시를 하겠다 하고 학예사들이 좋은 전시를 꾸미면 얼마든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요. 저 일나는 시간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가상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꽂기만 해도 자기가 그 속에서 리움 컬렉션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고도입니다. 뭐 메타버스라 그러나 뭐 그래갖고 내게 니게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원각 대종사도 동체 대비 사상을 강조하며 과학과 현실을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가 이제 연기로 존재하고 색주시공 공주시세 그렇게 하고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또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이제 동체 대비 그런 정신으로 다 통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 과학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걸 해야지. 지난 2일에는 이 부회장과 홍 전 관장이 영축 총림 통도사를 방문해 금강계단 정물배공을 참배하고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직접 염색한 명주 목도리를 선물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학예사 영산유런 율주를 역임한 여산당 철우대율사 연결식이 계단회의장으로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32분 범랍 55년 세수 73세로 원적에 든 여산당 철우스님 연결식이 어제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계단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무봉성우 대종사, 정계대화상 태어무관 대종사, 계단위원 지연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전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스님과 전승원장 정호스님의 연결 법요를 통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말씀마다 생각마다 5분 법진향을 흩날리니 그 향기가 시방에 드날리고
그 명성이 멀리 멀리 전해져서 1959년 청도 적천사로 출가한 철우 스님은 1960년 향봉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파계사 영산유런 율주, 조계종 계단위원과 단일계단 존중화사리, 법계위원회 시행위원과 의제실무위원을 역임하며 조계종단의 계단 정립과 율사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나 부처님의 정법 구현을 당부하셨으며 수행자가 수행자다워야 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조하셨습니다. 무봉성우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철우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율사께서 남기신 사분율, 사미의리 등의 법신사리는 청정성가의 깃털이 되었고 보이신 직의 가풍은 후학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여산당 철우 강령이시여 잘 가시오. 그리고 다시 만나 정진합시다. 통도사 유런장 덕문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저희 스님의 제자들은 여법여율하게 화합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해서 오늘 받은 이 큰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산당 철우 스님의 49제 초제는 11월 7일 파계사에서, 이제부터 6제까지는 관음사에서, 막제는 12월 19일 파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 불교 신도회가 1년 6개월 만에 정각선언에서 대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인원을 20명까지로 제한하긴 했지만 다시 시작된 대면법회로 신심을 다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전남대 이중표 명예교수를 초청해 알기 쉬운 금강경을 주제로 11월 정기법회를 대면으로 봉행했습니다. 정각선언 대면법회는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법회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정각회가 이제 조금 더 그 불신들이 널리 퍼졌다면 아마도 대한민국도 훨씬 더 편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법회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불신도 더 널리 퍼져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중표 교수는 불교 경전 중 가장 잘 알려진 경전이 금강경이지만 더불어 난해한 경전이기도 하다며 연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과 저것, 맞느냐 틀리냐와 같이 분별하며 살고 있는 구조적인 세계관에서 나를 지우는 공부가 불교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그 12연기라고 하는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금강경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기반을 두고 나온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 간헐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법회를 봉행해오며 신행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방역 대책 조정에 따라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지만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각선언에서 봉행된 법회로 불자 의원과 직원 불자들은 신심을 다졌습니다. 모처럼 대면 법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대면 법회를 못해서 가끔 불교 TV를 보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대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 오니까 절로 여러 가지 마음이 닦여지고 또 만나는 부부들도 좋고 또 법문도 좋고. 매월 첫 주 수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는 다음 달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을 초청해 12월 정기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가 제방 선지식에게 감로법문을 청하는 제17차 금강산림 대법회 4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린 법회에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이 네 번째 법사로 나서 불자들에게 금강경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만당 스님은 불자들이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 참 나를 찾는 수행을 하고 정진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7차 금강산림 대법회는 오는 11월 22일 회양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시작하며 법회 기간 동안 영가천도 기도를 함께 봉행합니다. 태고종을 이끌어 나갈 스님 49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종로구 법련사 대불보전에서 제20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열어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수계식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증명으로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3위 39명, 3인이 10명이 구족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됐습니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은 연비 등 정계의식을 마치고 인천의 사표로서 울고준 수행과 포교의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명 스님은 계를 받으면 받은 만큼 어깨의 짐이 무거워진다며 더욱더 정진하고 쉼없이 공부하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배포했던 1926년 11월 4일을 되돌아보는 날인데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교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6개의 점자. 루이 브라유가 접근성이 떨어졌던 기존 12개의 점자 체계를 6개로 바꿔 국제 표준이 됐고, 이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에 맞게 반포한 겁니다. 우리 이제 훈민정 음식이에요. 자음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도 책을 보면서 손으로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불교계에서는 장애 불자들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수인 점자책은 부족했고, 불교 경전 관련 서적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점자 도서관 소장 책의 2%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마하의료회가 매년 꾸준하게 점자책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알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 해드린다, 우리 잘못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줄수록 저희들 같은 경우 사찰 가기 굉장히 편하고, 또 종교를 갔는데 굉장히 아마 포교 활동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직도 모든 사찰에 점자 예불문이 구비되지 않아 언제나 장애인들이 법회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형 사찰이나 관광 사찰들에서라도 점자 예불책이 보급된다면 차별철폐라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좀 독송용 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단에서 또 불교 성전이 새로 나왔잖아요. 불교 성전 같은 것도 좀 다 전국의 사찰 못해도 관광 사찰 같은 데는 좀 구비를 해놓고 법요집이랑 해놓으면 시각장애인들한테도 큰 힘이 되지만, 여기 오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참 좋구나. 사회 곳곳에서 명함에 점자를 넣어 함께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곰절 성주사에 시민들의 힐링 명소가 될 황토숲길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1일 창원 성주사 경내에서 열린 황토숲길 준공식에 주지 법안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성주사와 창원시의 합의로 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황토숲길 420m를 포함해 900m의 산책 코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계곡을 따라 조성된 황토숲길을 걸으면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정각원장에 조계종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진명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호 스님은 어제 집무실에서 진명 스님에게 정각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선학과 92학번인 진명 스님은 동대 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지난 6월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부장을 역임하고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진명 스님의 지대방, BTN 울림라디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구성된 이음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단원들의 하모니가 깊은 울림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단원들의 목소리가 객석 깊숙이 퍼집니다. 지난 2일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진행된 2021 이음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14년 사회복지법인 충강산하 서귀포시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결성된 이음합창단은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뜻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돼 음악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다가왔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특별한 걸 본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막상 또 들어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가끔 음이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정도지. 그래도 다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첫 곡 새로운 시작을 시작으로 총 8곡을 선보인 공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습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름이 함께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합창단의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 단원들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만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은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부터 이제 그거 애들에 대한 장애 있는 애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이해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조금 애들을 내 자식같이 내 자식이 저런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일 지휘자와 귤빛 여성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며 더욱 풍성해진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방역 수칙으로 참석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이음 합창단은 BTN 불교TV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쉼을 선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과입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난 1일 제8회 불교미술 본연 문도전 불화 이야기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본연 전현호 선생과 본연 문도회는 지난 10월 대구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에서 불화 이야기 1차 전시를 마치고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오는 12일까지 2차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전현호 선생의 하동 칠불도를 비롯해 문도 회원들의 사천왕도,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등 다수의 불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그동안 불자들에게 불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하기 위해 전현호 선생과 함께하는 불화교실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협회가 태고종 관음사에서 제7회 대한민국 천연염색 작가대전 천년의 색 산사에 물들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천연염색협회 이사장인 관음사 주지 원철 스님은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천연염색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국 천연염색 작가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천연염색 작가대전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회 화성 용주사 전시를 시작으로 제7회 전시를 맞이한 염색작가 대전에는 전국 10여 개 단체에서 전통문화 천연염색 관련 작품과 의류, 소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반조학당이 지난 1일 경내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패브릭 아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물론 야생화를 천연 섬유에 그리거나 나무의 조형성을 새롭게 재구성해 조형미를 갖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조학당 보윤 스님은 1년 동안 공부한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분출된 것 같다며 아픔이 없는 꽃이 없듯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전시회를 통해 인과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손익선 선생의 수업을 통해 패브릭 소재의 일상 소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꽃을 소재로 야생화 그림을 그려 완성했습니다. 제주 법륜사가 사찰을 외호하는 호법 신장인 사천왕 점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륜사는 지난달 31일 주지 일만 스님과 장현사 월제 스님, 서산 스님과 신도회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사천왕 점원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사 중 발견한 4개의 암석과 받침돌을 윤성도 신도가 보시하며 불사가 시작된 사천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주지 스님의 원력과 대중들의 동참이 더해져 원만불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지 일만 스님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인연공덕으로 전염병은 소멸하고 모든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